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대별 도자기, 이야기가 있는 흙작업 토닥토닥 도자기 강사 정혜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자기 강사 전하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동영상 처음은 좀 익숙치가 않아서 좀 어색하고 실수한 장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1년간 저희가 만나기로 했는데 1년간 수업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총 16회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1학기, 8학기는 시대별 도자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학기 8회차는 한상 차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은 이제 시대별 도자기가 선사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사시대 하면 대표적인 토기가 빗사무늬 토기죠. 여기 보시는 거. 빗사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빗사무늬는 사실은 뭐 했을까 저희가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행잉 화분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끓여놔서 여기 다육이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만드시면 제가 여기다 다육이를 심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도구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자,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붓과 나무 주걱과 그 다음에 스크래치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는데 우리가 종이를 붙일 때 이제 하시기 전에 종이를 붙일 때 풀을 쓰죠. 근데 흙을 붙일 때는 스크래치 도구가 필요해요. 스크래치 도구를 흙에다가 스크래치 이렇게 많이 내셔야 돼요. 흙 찌꺼기가 올라오게. 그 다음에 붓을 이용해서 물을 톡톡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따 다시 작업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얹어서 그 다음에 흙을 눌러서 붙여주셔야지 금이 안 가고 온전한 성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 이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얘 이름은 300토라 그래요. 그래서 이 300토를 이용해서 오늘 요 빗사무늬 토기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흙을 끊어주세요. 적당히. 아까 접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끊어서 자, 흙가래 있죠. 흙가래. 우리가 떡볶이가 우리 떡볶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지손가락 보시면은 내 검지손가락 정도의 두께로 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래서 바닥에 놓고 밀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흙가래를 쭉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비우면 좀 비슷하죠? 좀 너무 손가락이 두꺼운 사람 좀 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너무 가는 분들은 살짝 두께를 좀 높여서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작업판에 동그라미가 있죠? 첫 단은 이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둥근 원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제 첫 단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자, 원에다가 맞춰서 쭉 이렇게 길어졌죠? 길면 끊으시면 돼요. 자, 도자기 하시면서 길거나 크면은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자라는 건 채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기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자, 잘랐어요. 이렇게 손을 조심스럽게 잘라줍니다. 잘라서 자, 우리가 붙이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맞물려서 붙이면 되는데 살짝 엇갈려서 붙이시면 훨씬 이 토기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물려서 붙여주시는 건 살짝 엇갈려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신 다음에 이 붙인 부분을 안 보이게 이렇게 좌우로 밀어서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첫 단을 여러분들 잘 붙여주셔야지 두 번째부터 잘 됩니다. 이렇게 붙여진대.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첫 단을 잘 인정해 주시고 또 방법 똑같아요. 또 이렇게 흙을 뜯어서 길게 콜려서 한데 길게 만들어 놓고 잘라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콜리어 만들어 놨습니다. 이 위에다 또 쌓아야 돼요. 쌓아서 이렇게 원통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스크래치 도구를 한번 이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이렇게 내주십니다. 스크래치를 이쁘게 내실 필요는 없고요. 스크래치를 내기 위한 목적은 흙 찌꺼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해서 찌꺼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걸 절대 털어버리시면 안 돼요.
털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좀 촘촘하게 내가 붙이고 하자 하는 면적보다 살짝 크게 넓게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물은 문질러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문질러서 물을 칠해주시는 게 아니라 톡톡 얹어주시는 거예요. 찌꺼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톡톡톡톡톡 톡톡톡. 그 다음에 또 물이 흐르지 않게 적당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도 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살짝 계단식으로 이렇게 원뿔처럼 올라와야 되니까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라주시고요. 다시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눌러붙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 위에 땅과 아래 땅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두 손이 엄지와 검지를 해서 밑으로 눌러주시는 거야. 이때 주의할 점은 요 쌓았던 것들이 이렇게 얇아지지 않게 두께를 유지하면서 아래에 있는 흙가루가 잘 밀착이 될 수 있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 흙으로요. 자, 다음번에 이제 설명 없이 바로바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남는 흙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남는 그 흙가래들이 있죠. 이건 다 붙여서 써주세요. 물을 살짝 묻혀서, 자, 붙여서 길게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흙은. 요 흙을 다 써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그 붙이시는 방법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열심히 옆에서 쌓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살짝 울퉁불퉁 이렇게 흙가래처럼 다시 굴려주시면 아까랑 다르게 언제 붙여도 흔적 다시 안 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인 흙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좀 모자라죠? 그래서 다시 얘가 붙일 수 있어요. 흙이 참 공예 재료 중에 가장 착한 재료가 저는 흙이라고 맨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착한 재료예요. 모자라 붙일 수도 있고 남으면 잘라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 남은 흙들을 다 이용해서 쓴 거예요. 남은 흙들을 다 이렇게 잘 붙여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잘 붙이지 않고 대충 붙여주시면은 얘가 금이 가요. 그래서 금이 가지 않게 하려면은 붙이는 과정을 꼼꼼하게 물을 이용하셔갖고 잘 붙여주셔야지 얘가 금이 가지 않고 그 올바른 형태가, 예쁜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물 올려주시고. 이건 요게 가장 기본적인, 지금 이거를 코일링 성형이라 그래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성형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시간에 많이 하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스크래치를 내고 물을 항상 얹어주시고, 물이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게 얘를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눌러붙이기. 이 눌러붙이기 생략하시는데 눌러붙이기 안 하시면 나중에 다 떨어져요. 코일링 쌓은 장차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꼭 눌러붙이를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눌러붙이기 할 때 요 전이 얇아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작업하기가 힘들고 찢어지기도 하고 금도 많이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유지하시면서 눌러붙이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의 방이 밑으로 가는 거죠. 아랫단과 잘 붙을 수 있도록. 자, 완성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요 정도 되면은 요걸 다 싸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새알을 하나 만들어요. 남은 흙으로 새알을 만들어서, 자, 새알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눌러주세요. 이때 누르실 때도 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힘 자랑하신다고 막 얇게 하시면 절대. 자, 힘을 줄이시고. 콜링 두께 최대한 맞추는 게 더 좋죠? 네. 그쵸.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드시고 다시 얘도 꼭 스크래치 하셔야 돼요. 스크래치 하고 물을 얹으셔야 돼요. 네, 물 얹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서 눌러붙이기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 두 손을 이용해서 살짝 이런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얼핏 이제 거의 모양이 완성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여기를 완성품을 보시면은 이 여기는 코일링 장이 다 있지만 얘는 없어요, 지금. 마무리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안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죠. 그래서 이 바깥쪽은 코일링 자국이 없게 해주셔야 돼요. 안쪽은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없게 하는 방법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다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뻑뻑할 때 물을 살짝 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쓰실 때는 물이 흐르게 쓰시면 안 돼요. 물이 해서 톡톡 닦아서 흐르지 않게 잡으시고 천천히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이 코일링 자국이 없어져요. 자, 이때도 절대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면은 흙이 물을 먹으면서 금도 많이 가고 형태도 망가지고 흙이 흐물흐물해져서 형태 잡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손작업들은 그래서 물을 안 쓸 수는 없고 적당히 쓰셔야 됩니다. 흐르지 않게 쓰는 게 적당인 거죠? 네,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정말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콜링 자국이 점점 없어지고 있군요. 네. 자, 이때 하실 때 살짝 이 코일자 없애시면서 형태가 좀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는 네. 금이 안 보이게 금이 보이지 않게 튼튼하게 해주시는 쌓은 거예요. 흔적이 보이지 그렇죠. 않게 네네. 쌓인 흔적이 맞습니다. 보이지 않게 골고루 틈을 메꿔주는 게 그렇죠. 네. 네. 그래야지 우리가 튼튼하고 예쁜 빛이 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네. 좀 그때 꼼꼼해졌는데 꼼꼼히 덜 누른 것도 갈라지지 않을까요? 안 갈라지고 잘 붙어 있지 않을까요? 네, 잘 못 들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쌓았던 그때 꼼꼼히 안 늘리면 거기 틈이 벌어진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네. 그 틈을 이걸로 메꾸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쵸. 이거는 모든 기본 과정은 다 성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뭐 메꿀 거니까 대충 쌓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나중에 뭐, 겉에다 시멘트 칠하니까 벽돌을 대충 쌓아야 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너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단 한 단 쌓을 때도 네. 정확하게 쌓으셔야지, 이것도 메꿨을 때 금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한 가지 한 가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 너무 좋은 질문 잘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쑥스럽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 보이게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눌러서, 이렇게 촘촘하게, 흙의 밀도를 좀 이렇게 밀도를 촘촘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살짝 줄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서 모아주는 해주시면은. 느낌으로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약간 형태가 됐죠. 근데 좀 찌그러진 것 같아요. 자,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딱 한 손을 잡으시고, 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형태 한번 네. 잡아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드실 때 이제 또 틈이 돼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도구로 문질러서 그 틈장을 또 없애주시면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이 성형 여기 과정이에요. 벌어졌어요. 선생님. 네, 그 틈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형태를 다시 잡아주다 보면 여기 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 성형 과정에 당연히 나오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도자기는 한 과정을 완벽하게 하고 다음 과정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과정을 골고루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 차곡차곡 그렇죠. 순서에 맞게. 네, 순서에 네. 맞게.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메꿔주시고 다시 한번 형태 잡아주시고 다시 메꿔주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가 예쁘게 형태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도 훨씬 형태가 좀 안정돼 있죠? 예. 네. 자, 저는 10개까지 했지만 여러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빗살무늬 톡이니까 빗살무늬를 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빗살무늬는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빗살무늬 톡이가, 네. 괜히 계란질을 할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편집할게요. 아니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빗살무늬 톡이가, 빗살무늬 톡이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라서, 뭐 어떤 걸 표현하셔도 돼요. 난 뭐 질문이 내도 예. 되고 뭐 또 이 그러니까 캐릭터 그려도 될까요? 캐릭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이기도 그래서 그 선사 시대에 그런 걸 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는 캐릭터 하겠다 그러면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비싸면 한번 표현해 보시면 근데 어떨까? 선생님 네. 하다가 흙이 좀 남았는데 네. 뭐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그건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 남은 흙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걸 만들어 보셔도 돼요. 아, 그건 제가 구워드린다고 장담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놓으셔도 되고요. 굳어지면은 물을 이용해서 촉촉하게 주물주물해갖고 뭘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한번 토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빗살무늬 토기 요 끝에 부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 뾰족한 부분 이용해서 아무데나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둥근 면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둥근 면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눌러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이거 직선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뾰족한 면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깊게 그리면은 깊게 그려지지 않도록 왜냐면 너무 네. 흙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게 또 원이 돼갖고 흙이 쫙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깊어지지 않게요. 아 깊어지면 흙이 네. 작아질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긁어서 그리기도 하지만 눌러서 우리가 그리기도 해요. 저 이제 눌러서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눌러서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누릅니다. 그리지 않고 누르고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이런 무늬가 나와요. 이렇게. 누르니까 더 깨끗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눌러서 하는 게 훨씬 흙에도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누르면서 흙에 밀도가 그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그리는 그림은 흙의 밀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눌러지는 거는 흙의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촘촘해진다 그러나요? 그래서 훨씬 금이 덜 가고 이런 방법을 저희가 권장합니다. 인디안 텐트 같기도 해요, 선생님. 네. 자, 저는 이렇게 자, 이쁘진 않죠. 대충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표현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응 과정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잘 가져다 놓으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구멍 뚫어서 예쁜 이렇게 생긴 화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걸로 고려시대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